제가 여의도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샤이 뭐 보수층 진보층 이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 그리고 바닥 민심은 다르다라고 분석하는 당은요 저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불리해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시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이철이의 정치쇼. 선거 어떻게 돼가요, 소장님?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정제된 여론조사 표현을 말고 정제된 표현을 있는 쓰고 그대로? 싶은데 이미 끝났죠. 끝났다. 볼 것도 없다라는 볼 생각이 것도 없다. 들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좀 중간에 좀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런 식의 좀 낮은 자세를 보였으면 좀 더 좁혀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김상조 실장님 같은 그러한 일들이 하루에 한 건씩 터지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실장도? 뭐 되게 좀 어려워 네. 보여요. 그래요? 여건이. 그게 이제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어떤 팀이 좀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면서도 뭔가 이제 진용을 갖추고 이렇게 계속 역습에 공격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며칠 민주당을 보면은 그 진용이 무너진 듯한 얼마 전 한일전 느낌. 축구랑 비슷하구나. 뭐 그런 약간 느낌. 어제 토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전략을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전략은 막 공격해서 그냥 그거 아니에요? 전략은 그거 아니었어요? 저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당 선거 예를 들어서 그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공약 내고 이제 여당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였다가 막 이제 잘 안 되니까 네거티브로 갔다가 그다음에 잘못했습니다로 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네거티브하고 이제 막 섞여 있는 저희가 잘못했는데 쟤는 더 나빠요. 뭐 이런 그런 거죠? 식인 거죠. 뭐 거짓말쟁이다, 나쁜 사람이다, 찍지 말아라 이런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일관된 하나의 그 어제 토론회에서 일관된 모습이 있었는데 무조건 내곡동 땅이었어요. 그 사회자나 오세훈 후보가 물어봅니다. 박영선 후보한테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서울시에서 더 많이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곡동 땅은요 이러고 기성전 내곡동이었고 아이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내곡동 땅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안 좋아 보였고 지금 판세가 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국민들이 국민의힘 좋아서 잘해서 찍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국민의힘 당이나 오세훈 후보나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또 잘난 척하고 교만한 모습 보이고 이러면요 또 민심 확 돌아서요. 그 민주당은 좀 저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 멀리 봐라. 멀리. 네, 이 4월 7일 끝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뒤에 당대표 선거 경선도 있고 대선 후보 경선도 있고 결국 내년 3월까지의 이제 대선이 있는 건데 1년 남았어요. 시간은 충분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174석의 의석이 있고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강고한 지지층이 있고 그런 이제 자산들이 있는데 그 자산들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아까 제가 축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더라도 진용을 갖춰가지고 역습하고 이런 걸 계속 노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토론회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그죠? 네. 제가 좀 외람되게 건방을 떨면서 얘기하면 두 분 다 진짜 토론 못하대. 저희 아니 깜짝 후보들 놀랐네요. 후보들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래요? 박영선 후보가 더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으로 계속 몰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의 공약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뭐 백신 접종 이거 뭐 이스라엘 총리도 우리나라 하는 걸 보고 배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1년 전 얘기를 이렇게 누군가 잘못 보고를 했겠죠.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좀 조급하고 급한 모습?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덜 그런 거 됐다? 아니겠습니까? 이 토론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주 뭐 좋게 말하기로는 시민들한테 정책을 소개하고 서로 잘하게 경쟁하는 게 이제 토론의 목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출전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우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뒤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앞 사람을 이제 끌어내리고 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이제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자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 그 본인들이 그 두 분이 정치 되게 오래 하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큰 선거 여러 번 이겨보고 져보기도 하고. 근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게 TV 알면서도 그런 토론은 이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좀 설득해내는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어제 서로 상대방을 너무 이기려고 날카롭게 서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쪽 다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긴 네. 있더라고요. 조금밖에 없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죠. 네. 솔직하게. 그게 어제 토론의 경우는 제3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민생당의 이수봉 후보. 예. 어땠어요? 잘했어요? 아니 그 처음엔 좀 어색해하는 모습. 어색하지. 네, 근데 뒤에는 좀 안정감을 되찾아서 되게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선배님인데 네. 이수봉 후보가 정치적 지명도는 조금 낮을지 몰라도 민주노총에서 대변인도 했고 정책실장도 했고 되게 이제 뭐 이 정치 사회 쪽에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렇죠.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예, 그리고 알려진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막 시작했을 때 참 보좌관. 으로 지내서 그때 이제 동창 아니에요? 동창? 예? 동창이죠. 중학교 동창. 두 분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실에 뭐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맞춰져 있다. 처음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그런 평을 받게 만든 인물이고 지금은 그 민생당에 쭉 남아 있었던 거죠. 딴 사람들은 다 떠나고 거의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서울시장 비대위원장으로 후보까지 하셨대요. 나온 거죠. 민생당이 어디서 나온다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하고 합당할 적에 바른당하고 합당할 적에 그 호남계 의원들이 안 맞아. 따라가고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민생당인데 호남계 의원들이 뭐 총선 이후에 거의 탈당을 하고 낙선하고 그래 남은 당이구나. 그렇죠.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이 민생당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어제 이수봉 후보 참여한 거 보고 좀 맥이 빠졌다, 맥이 풀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막 싸워요. 뭐 감정이 고조돼가지고 막 싸우는데 아이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배고파 밥 줘. 이런 거예요. 그냥 막 감정이 고조돼서 싸우려고 하다가 이제 툭 꺼진 거죠. 알았어 밥 주고 다시 싸우자. 근데 그것도 이런 거꾸로 것처럼. 말하면은 그 긴장감을 조금 끊어주고 그리고 이수봉 후보가 어제 이야기했던 저출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원래 양당 큰 정당 두 양당이 세게 싸우면 제3 후보들은 제3의 뭐 세력이나 이런 입지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TV 토론이라는 게 안 하던 사람이 막상 거기 딱 나와서 하면 처음에 좀 주눅 들죠. 그럼요. 두 분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저요? 저 이렇게 방송 매일 하잖아요. 두 분이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하재영님, 후보들은 정치쇼를 안 듣는 건지 듣고도 그냥 흘리는 건지 이렇게 대안을 얘기해주고 조언을 해주는데 왜 자꾸 서로를 깎기만 하는 이해가 안 가네요. 0686님 깎기만 하는지 진짜가 빠졌네. 이제는 네거티브는 본인들에게 무덤입니다. 어허. 정치인들 수준만 낮을 뿐이죠. 맞습니다. 예. 박정희님, 민생당 그분이 토론 제일 잘한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수봉 후보입니다. 기왕에 그분이라 그러셨으니까. TV 토론 또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끝났어요? 그렇죠. 상관이 이거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없던데. 근데 예컨대 그 두 후보가 합의를 하면은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오세훈 후보가 안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근데, 앞서가는 후보들 하기 싫지. 근데 제가 어제 오세훈 후보 보니까 뭐 한 번 더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 제가 아니 왜 도쿄 멘션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를 왜 공격 안 했냐 물어봤더니 앞서가는데 뭐 네거티브 하는 것처럼 또 보이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타기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곡동 딱으로 워낙 이제 두드러 맞으니까. 근데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야구를 하는데 마무리 투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 쓰고 이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네. 안 쓰고 이기거나 아니면 코리안 시리즈 이제 다 끝날 때 공 한 개 던지게 하는 상징적으로 쓰거나 지금 이제 그런 생각 아닐까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 투표죠. 맞습니다. 2, 3일. 과거에는 사전 투표를 제법 많이 했는데 이번에 어떨까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총 동원령 내렸고요.
야당 쪽에서도 많이 나와서 투표하라고 상당한 수준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평일이잖아요. 4월 7일이. 그러니까 주말에 특히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나와서 투표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제법 있던데. 그게 투표를 안 샤이 하겠다? 진보층. 네. 그렇죠. 민주당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게 좀 안 좋은. 꼭 왜 신호. 민주당 주변이라고 주변. 샤이 진보가 뭐예요? 이게 참 저는 정말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샤이 뭐뭐가 붙는 게 옛날에 또 샤이 보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이게 정치학 박사 계시지만 1960년대 미국에서 이제 막 그 인종 네. 문제가 불거지고 흑백 평등 이게 네.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을 때 그때 이제 주류가 백인이죠.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여론조사해 보면 아유 당연하게 흑인들의 권익을 찾아야죠. 평등해야죠라고 하는데 막상 투표장에 싹 들어가면은 그 불리한 후보한테 표를 던졌다. 그래서 그때 뭐 샤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샤이 개념은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이 야당 지지자를 가지고 사회적 압박이 있다. 좀 밝히기가 꺼려진다. 뭐 직장 생활에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지한 쪽이 조금 비도덕적이거나 뭔가 꿀려가지고 좀 부끄럽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좀 보수 쪽에 많거나 아니면 야당.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권위주의 시대 때 야당 지지자들 특히 그랬었죠. 근데 지금 여당인데 그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권위주의 시대 야당의 그런 환경은 아닌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지금 여당 지지를 하는 게 부끄럽거나 비도덕적이라는 말인가? 여당에서 자기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상황이 되게 안 좋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제가 여의도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샤이 뭐 보수층 진보층 이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 그리고 바닥 민심은 다르다라고 분석하는 당은요 저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불리해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시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네. 샤이 진보층 같은 경우는 조기숙 교수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어제인가 뭐 칼럼 같은 거를 쓰신 것 같은데 이 정권 무능은 참아도 위선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기권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창피해서 못 찍겠다라는 분들이 샤이 진보층이다.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샤이의 개념을 확장시켜 놓으면은 좀 확장시켜 보면은 여당 지지자들이 이제 아유 뭐 투표 뭐 해야 돼? 라는 식의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그분들이 아 그래도 내가 한 표 보태줘야지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여론조사 수준만큼 그렇게 벌어진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여당의 이제 막바지 결집이 좀 있을 거예요. 격차. 네. 격차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기든 간에. 저는 대략 한 17%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다. 두 자리네. 네. 엄청 큰 두 자리 포인트로. 네, 17%. 포인트. 실장님은. 뭐 저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일 표 차이가 많이 난 게 한 8.5%?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이가 나도 한 자리 숫자라는 거죠. 그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야당한테 또 서울에서 한 이제 10% 정도 이겼거든요. 저는 뭐 그 정도 최소한 두 자리 숫자. 포인트. 안팎. 어. 살짝 걸치시네 양쪽으로. 윤석열 총장이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씩 평가해 줘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윤 네. 총장이 계속 고민을 했을 거다.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무엇일 거냐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지금 이제 그 정의의 문제, 뭐 LH 사태에 대한 뭐 검찰 뭐 수사를 못하게 했다고 뭐 하라는지 뭐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요것일 것이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선거가 왜 치러졌는지 알아야 된다. 이게 뭐 누가 봐도 사실 야당 편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에 대 가지고는 뭐 좀 뭐라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누구든 뭐 뭐라 할 권리는 있으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효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향이 있을 거야. 저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영향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과 판단 그리고 언론에서 크게 써주잖아요. 그걸 또 지지자들은 해석을 하고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으로 네. 뭐 저도 두 분 생각이 비슷하게 동의합니다만 역으로 본인과 상관없이 판세가 굳어지고 국민의힘이 이기면 본인이 뭐 이만 청구서 내밀 게 없어서
그냥 끼어든 거 아니에요? 슬쩍 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시점상 보면 3월 2일인가 그만뒀잖아요. 네. 그때부터 여론이 확 바뀌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사태로 인해서 야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야권 지지층이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지지율이 점점 벌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더 타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윤태권 실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